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의장 홍영표입니다. 지금부터 제34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는데 우상호 원내대표의 모발을 듣겠습니다. 네, 지금 박완주 수석이 보고 계신데 설사 불참하더라도 우상호와의 불화설은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를 거부해서 일단 오늘 조사가 무산된 모양입니다. 그 이유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날짜가 공개돼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좀 황당한 이유가 조사 거부의 이유인지 저희가 포도숨이 나오는데 날짜가 어떻게 해서 공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공개하기로 한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것은 유감이죠.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때는 헬기가 동원해서 이동 경로까지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 안에서 조사를 하면 사실 조사의 모양 자체는 공개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짜만 공개되는 거지. 그게 무슨 공개라고 조사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최근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조사까지 거부하고 청와대가 법망을 피하는 소도입니까? 도피처입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짜증나고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네? 우리가 대통령 면책특권을 만든 이유는 이런 부정부패 조사를 막는 그러한 합법적 도구로 쓰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고 그러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수록 이분을 처벌해야 할 국민 감정과 정서만 더 악화될 테니까 점을 지적하자. 이분 밑에 계신 황교안 총리도 조금 임계치를 넘어서신 것 같습니다. 특검 기간 연장은 이분의 재량권이 아니라 이분의 의무입니다. 애초에 국회에서 특검 기간에 대한 합의를 할 때 총량을 120일로 하기로 하고 21일 조사기간 100일의 수사기관을 사실은 명시하기로 했는데 당시 새누리당 협상 대표가 관례에 따라 며칠 플러스 며칠 이렇게 하자 연장 안 해줄 리가 있겠냐 이렇게 약속을 해서 순진한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양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특검기간 연장이 자신의 재량권이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안에 플러스를 명시한 이유는 뭡니까? 신속하게 수사하되 그 기간 안에 다 수사를 못하면 의무적으로 연장한다 이런 취지지 수사할 내용이 있는데도 연장해주지 않는다. 그럼 뭐 때문에 플러스 며칠을 명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는 절차적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특검기관 연장을 거부하면 그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총리하고의 무한투쟁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출마는커녕 총리로서도 아마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적어도 검사 출신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사할 내용이 없는데 그냥 진실 끌기 위해서 연장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수사를 해봤던 황교안 검사 출신 총리가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내일 대정부 질의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하지 않는다면 내일 대정부 질의를 하지 않기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랑 합의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정면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그 윤호중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전체회의 심의 대상의 운영허가 변경 사항을 과장급에서 전결 처리했다. 또 안전성 평가 시에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라 이렇게 한 규정도 무시했다. 또 심지어는 결격 사유가 있는 한수원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위원이 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불법을 했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성계용 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장이 당시 심사 단장이었는데 그 단장의 법정 진술이 위증이었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안위가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불복하고 이 월성원전 1호기를 계속 가동할 뿐만 아니라 이 항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국민 세금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을 계속 가동하겠다고 항소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원안위의 그 잘못된 결정 여기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오히려 지고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할 이럴 사안이라고 합니다. 원안위는 즉각 항소 의사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가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군 출신 의원의 전직 의원입니다. 전직 의원의 보좌관이 국방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00억대 대북 확성기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 이 전직 의원께서 지금 새누리당에 계신지 아니면 바른정당으로 나오셨는지는 저희가 정보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어디 계시든 이 국방 비리를 이렇게 때만 되면 저질러온 새누리당이 우리 당을 향해서 안보 불안 운운하는 이야기를 과연 할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새누리당은 스스로 저지른 국방 비리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발표하고 사과를 해야지 전 근대적인 안보 장사, 안보 마케팅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저희 당이 미국 대사관, 저희 당 그 정책위원회가 미국 대사관과 함께 정책 포럼을 열기로 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 이 언론의 보도가 문제가 돼서 미국 대사관 측에서는 이 행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비단 미국과의 정책 교류만을 위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고요. 저희 정책위원회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과의 정책 교류를 제안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중 첫 행사가 미국 측과 함께하는
정책 포럼이었고 그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청년경제를 주제로 정했던 것입니다. 발제자도 정했고 또 시간 장소까지 다 정해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이었고요. 내일 금요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행사였는데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 이를테면은 한미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경제 포럼이냐 정책 포럼이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소간의 그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또 배경에는 우리 당이 미국 측과 정책 포럼을 하는 데 대해서 시샘하는 이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대사관 측이 매우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이 입장에 처했다라고 하는데, 정당의 정책 교류, 국제 간 정책 교류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을 이를테면 정치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또 뭐 압력을 넣는다든가 또는 불만을 터뜨린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로 정당의 정당한 정책 교류를 회방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 대사관 측과 계속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행사가 진행되도록 협의해달라고 이사입니다. 네, 다음은 박안주 수석부대표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4+4 회동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여야 4당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이었던 4+4 회동이 오늘부터 가동됩니다. 상임위 4당 간사와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법사위와 판노위의 개혁입법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정무위와 안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상법, 공수처법, 검사징계법, 상가 임대차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채권주식법 등 그동안 우리 당이 주장해왔던 개혁입법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중 상법의 경우 여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이번 회동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류에서는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노동개혁 4법을 포함해 우리 당이 최저임금법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에 대해서는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정무위에서는 공정위 전속고발 폐지법, 그리고 새누리당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한 청탁금지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에 대한 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 법안들이 그간 수석간 논의에서 합의에 근접해 있는 만큼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행에서는 선거 연령 18세 이하 재외선거, 대통령 권리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병합 실시를 다루는 공직선거법이 쟁점이 될 예정이고,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이 선거 연령 18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하겠다라고 수석간 합의가 됐고 2월 운영위에서 논의를 통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2월 국회 3주차가 접어듭니다. 이틀 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수석들에게 법안 협상에 대한 전권을 위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24시간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로 예정된 23일과
3월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정권이 공개 발언하겠습니다. 남북 경제협력과 화해협력의 대표적 사업이었던 개성공단 사업이 전면 중단된 지 내일 모레면 1주년이 되어갑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의 경협 모델이었고 통일 실험의 공간이었으며 북한의 개혁 개방 촉진 등 여러 가지 남북 충돌의 완충적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취했으나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만 훼손시켰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이며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우리 정부가 먼저 위반한 것입니다. 최근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면서 개성공단 폐쇄에 비선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은 약 1조 5천억 원의 피해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7,779억 원의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지원은 4,790억 원에 그쳐 기업들은 7,779억 원과 4,700억 원의 차액인 약 3천억 원을 추가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남북 경협 보험 제도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지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개성공단 피해지원특별법 등 남북 경협 손실보상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 지원과 남북 경협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123개 입주기업, 그리고 80여 개의 영업기업, 그리고 5천여 개의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10만여 명이 지금 실직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와의 관계에서 금융제재 부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정부는 마련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단순한 재가동이 아니라 발전적 재가동에 대해 남북 합의를 이뤄내야 하며 기업들이 재투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벌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이런 방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